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전 영웅소설 14번째 시간으로 장경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영웅소설의 구조에 따라서 기이한 출생, 실현, 고난 극복,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건 맞는데요. 다른 영웅소설들이 전기적 요소가 많다면 이 소설은 전기적 요소가 없고 현실적인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군담의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군담의 이야기보다는 애정사를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줄거리 먼저 보고요. 소설의 특징 본 다음에 문제 풀러 가겠습니다. 자, 그럼 발단 부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나라 때, 자, 배경이 송나라네요. 여랑 땅에, 여랑이라는 곳에 공열후니까 가문의 명예가 높은 집안이네요. 장진의 후예인 처사 장치가 살고 있었다. 장치 부부는 자식이 없어. 천축사에 공양하고 제사를 지내고 천축사의 부처가 아들을 점지한다는 꿈을 꾼 뒤 장경을 낳는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영웅소설과 같죠. 그의 집안은 아주 훌륭한 집안이었고 부처에게 공양을 드린 다음에 꿈을 꾸고 장경을 낳았네요. 여기까지 기이한 출생 맞고요. 장경이 7세 때 도사가 부귀 공명은 하겠으나 초년혼이 불행해 어버이와 이별하겠다고 하자 장치 부부는 장경의 성명을 써서 옥기수에 감추어 둔다. 자, 그래서 장경의 운명을 도사가 예견한 거네요. 그래서 예주의 자사 유관이 낙양을 침략하였다. 자, 여기는 지금 송나라인데 자사 유관이 낙양을 침략하였다. 가 형세가 불리하여지자 열왕으로 가서 노략질을 하였다. 노략질을 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장처사는 뭐한 사람? 장처사가 아니고 유관은 역적이 될 수 있겠네요. 예주의 자사 유관이 낙양을 침략하고 노략질을 했대요. 그런데 이 열왕은 바로 이 장경의 아버지 장치가 살고 있는 곳이네요. 열왕에서 노략질을 했는데 장처사는 즉 장경의 아버지는 유관에게 잡혀갔어요. 그래서 장소가 되었어. 그러니까 장처사는 유관의 부하가 된 거네요. 그리고 나서 장처사의 부인은 피난 중에 장경을 잃어버렸어요. 자, 잃어버리고 진어사 집에 머문대요. 장경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 도사의 말이 맞네요. 7세 때 부모를 잃는다. 자, 황제가 보낸 장군 소운성. 자, 황제는 송나라의 황제를 말하니까 서술자는 황제를 우호적으로 보는 거고 또 유관을 비판적으로 보겠네요. 자, 황제가 보낸 장군 소운성이 유관을 진압하자. 아까 침략하고 노략질을 일삼던 그 장소죠. 자사예요. 진압하자 장처사는 유배되었어요. 장경의 아버지가 유배되었죠. 왜냐하면 유관의 부하, 장수로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장경은 걸식하다가 다 가족이 뿔뿔이 헤어진 거죠. 이산 모티프. 자, 뿔뿔이 헤어진 다음에 장경은 걸식이 뭐예요? 구걸하며 먹고 살다가 관노 차영의 사원이 된다. 관노. 국가의 노비인 차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사환, 심부름꾼이 된다. 자, 그 다음 전개 부분, 그러니까 발단 부분에서 장경의 기이한 출생과 어린 시절의 고난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 전개 부분, 차영의 추천으로 여기죠. 차영의 사원이 된
장경이 차영의 추천으로 관가의 일을 하던 장경은 기생초원을 만나 그의 도움을 받는다. 이때 고을의 절도사로 부임해 온 소은성이 장경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학업에 힘쓰게 한다. 그래서 장경을 도와준 사람은 첫째 사환이 되겠고, 둘째 기생초원이 되겠고, 셋째 소은성이 되겠네요. 소은성이 공부하도록 힘썼대요. 그리고 소절도사는 장경을 황성으로 데리고 가. 바로 이 소절도사가 소은성이죠. 소은성은 이름이고 절도사는 직책입니다. 장경을 황성이라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장경과 초은은 헤어지게 되고요. 장경은 과거에 급제했대요. 그래서 한림학사를 제소해요. 벼슬을 얻은 거죠. 그리고 장경의 재주를 아끼던 우숭상, 자, 장경의 재주를 아끼던 사람이, 그죠? 소은성도 있고요. 또 사환도 있고요. 또 기생초원도 있네요. 게다가 우숭상도 장경을 아껴서 우숭상 왕기, 우숭상이란 직책을 가진 왕기라는 이름의 딸과 자신을 돌봐준 소절도사의 딸, 소절도사는 공부를 하게 한 사람이죠. 과 혼인한다. 그러면 두 번 혼인했네요. 이때 서윤둥이 모반을 하자. 모반을 한다는 것은 역적으로서 황제에 대해 배반을 한 사람이죠. 장경은 대원수가 되어, 대원수는 군대를 통솔하는 최고 직급이 되어 그들을 항복시킨다. 그래서 그들은 서용의 모반을 진압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초은과 부모를 차례로 만나고 어머니를 돌봐준 진어사의 딸과도 혼인해서 혼인을 세 번 했네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조력절을 만나서 한림학사가 되고 다시 대원수가 되어서 흩어져 있던 가족들을 만나고 혼인도 하게 되네요. 세 번의 혼인을 했네요.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의 딸과, 그 다음 위기 부분을 봅시다. 천자가 이제 황자겠죠. 장경에게 어린 태자를 부탁한 후 붕어한다. 붕어한다는 사망한다. 황제가 사망한다 라는 것을 붕어라고 하죠. 태자가 황 위에 올라요. 즉 황제가 되었죠. 자, 태자가 황 위에 오른다는 것은 새로운 사건이 전개될 것임을 암시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황제의 형인 연왕 건성이 장경을 모함해요. 황제는 장경을 기양 보내겠죠. 그러면 자, 황제의 형인 건성이 장경을 모함하는 이유는 장경이 황제를 아주 잘 모시고 있는 충성스러운 신하기 때문에 그가 없어야 뭐예요? 이 황제의 자리를 빼앗고 자신이 황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건성이 모반을 꾀하지 않는다면 장경과 같은 충신을 모함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황제가 속았네요. 그죠? 형에게 속아서 장경을 기양 보내요. 장경이 집을 떠나자 장경이 초은을 아끼는 것을 시기하던 소부인. 자, 그러니까 자, 초은은 원래 기생신분이었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여인들은 다 이제 진어사의 딸이고 또 소절도사의 딸이고 우승상의 딸이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초는 기생신분이기 때문에 결혼식을 못 올리고 그냥 첩정도로 살고 있었던 건데, 장경과 소은의 사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질투한 소부인, 즉 소절도사의 딸이죠. 이 모함을 해요. 초은을 모함하죠. 외간 남자와 내통했다고 모함해요. 하지만 진부인은 진어사의 딸이죠. 초은의 절개를 알고 초은을 도와 장경의 유배지로 가도록 한대요. 그래서 초은은 여승의 도움을 받고 승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절정이네요. 절정이니까 뭔가 또 전쟁이 한번 일어나 줘야 되죠. 자, 건성은 누구예요? 황제의 형으로 모반을 꾀하는 사람이에요. 황제를 폐위시켜 유배 보내고요. 스스로 황위에 올라요. 우연히 한 노승을 만나 건성의 계략을
전략을 알게 된 장경은 유배지에서 탈출하여 초운을 만나고 또 세력을 규합한다. 세력을 규합한다는 것은 뭐냐면 힘을 모은다는 뜻이죠. 자신의 부하들을 모아요. 그 이전에도 대원수가 되어서 서융의 모반을 진압한 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그리고 폐제를 구출해 돌아와 건성을 물리치죠. 황제형. 그리고 폐제를 복위시킨다. 그래서 강경은 연왕으로 봉해지고요. 이제 행복한 결말만 남았네요. 집으로 돌아온 장경은 소부인을 벌해요. 왜? 소부인이 초운을 모함하여 쫓아냈기 때문이죠. 그리고 황제는 초운을 정숙 왕비로 삼는다. 따라서 초운은 기생의 신분에서 상승하여 뭐가 된 거예요? 왕비가 된 거죠. 그리고 장경이 죽은 후 정숙 왕비가 된다는 얘기는 한 나라의 왕이 된 장경의 정실 부인이 된다는 이야기죠. 장경이 죽은 후 세자가 왕에 오르고 대대로 나라가 평안하고 영화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끝나나요. 이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은 정기성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성이 드러나죠. 자, 그러면 인물관계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장경이 주인공입니다. 자, 장경은 7세 부모와 헤어지겠다는 도사의 말을 듣죠. 그리고 나서 부모와 헤어졌죠. 부모와 헤어진 이유는 예주의 자사 유간이 여랑, 이들이 있는 여랑을 침략하고 그 때문에 장처 사는 유간에게 잡혀가고 부인은 진어사 집에 머물게 되고 또 이 아들, 7세인 아들은 유리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차영의 사원이 되고 초운의 도움을 받고 고을의 절도사인 소은성의 도움을 받아서 과거에 급제하고 전쟁에 나가 공을 세우게 되죠. 하지만 건성의 모함으로 유배되고요. 군대를 일으켜 건성을 물리치고 황제를 복위시키고 연국의 왕이 되는 이야기. 이런 장경에게 초운은 기생신분이었지만 계속 도움을 주죠. 사환으로 일하던 장경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도와주는 인물이고 장경이 연왕이 되자 정숙 왕비로 봉해졌죠. 그리고 첫 번째 부인이 왕부인이죠. 자, 이 왕부인은 우숭상 왕기의 딸로서 첫 번째 부인이고요. 두 번째 부인은 소은성의 딸이에요. 장경의 둘째 부인이 되는 거죠. 장경이 유배지에 가자 초운을 내쫓는 부정적 인물. 세 번째 부인은 진부인이에요. 진어사의 딸로 장경의 셋째 부인이 됩니다. 그리고 소은성은 소부인의 아버지로 장경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학업에 힘쓰게 하여서 이제 정계에 진출하게 되어 한림학사에 제수받게 됐죠. 자, 그리고 장치 부부는 자식이 없어 전축사에 공양을 하고 태몰 꾼 뒤 장경을 얻고 7세 때 헤어졌다가 장경이 서융의 모반을 진압한 후에 만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맨 처음 천자가 있었는데 천자가 장경을 매우 아꼈지만 붕어하면서 태자를 맡기고 세상을 떠나죠. 그리고 태자는 건성 형의 모함으로 장경을 유배 보내고요. 건성에 의해서 폐위되었다가 장경에 의해 구출되죠. 그리고 황제의 복이 되는 인물 건성은 태자의 형으로 장경을 모함하여 기양 보내고 왕위를 빼앗죠. 황위를. 그리고 장경에 의해서 퇴출되는 인물입니다. 자, 작품의 특징 보겠습니다. 장경은 어려서부터 부모와 헤어지고 걸식하였지만 관노, 차영, 기생, 초운, 절도사, 소룡을 만나 도움을 받고 위기를 극복하죠. 차영 같은 경우에는 유랑하던 장경을 발견하고 자신의 집에서 사환으로 그려져. 이 차영은 관노였습니다. 두 번째 주력
조력자 초우는 기생이었죠. 그러나 장경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그를 돕죠. 소운영은 장경의 글을 읽는 소리를 듣고 그 재주를 알아보고 학업을 권하게 되죠. 그리고 임기가 끝나고 장경을 황성으로 데려가 학업에 힘쓰게 합니다. 선지 2번. 어려움에 처한 황제를 돕는 이상적인 충신의 역할이죠. 유충열은 황제를 돕고 장경전도 황제를 돕고 태자를 돕죠. 맞는 말이고요. 대립적 인물군의 갈등과 해소. 대립적 인물이 당연히 있죠. 유충열에서는 정한담. 그 다음에 이 소설 장경전에서는 반란자 서윤과의 대립이 있었고 황제의 형인 건성과의 대립이 있었으니까 그를 통해서 주제를 형성화한다. 주제는 뭐예요? 영웅의 활약상이잖아요. 맞는 얘기고요. 4번 일반 백성들과의 산과는 거리가 있는 지배층의 세계를 그렸죠. 여기서 지배층의 세계란 황제와 고관대작들, 승상이나 또 고관대작은 또 대원수 등을 말할 거예요. 그럼 맞는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 주인공의 영웅적 활약을 통해 평화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를 역설적으로 반대로 드러난 게 아니고 이미 평화로운 세계에 있죠. 끝나는 부분은 그러니까 평화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가 아니고요. 이미 평화로워졌으므로요. 역설적으로 드러내지도 않죠. 자, 그러면 문제가 뭐 있나 한번 살펴보고 지문 볼까요? 자, 1번에서는 A씨의 내용이에 2번에서는 가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면 A, B, C와 가를 읽어보고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럼 지문 들어와서 읽어볼게요. 승상이 배를 타고 황하로 들어가네. 황허강을 말하겠죠. 백이해 승상 오심을 듣고 마중 나와 무슨 얘기예요? 백이해가 승상 오심의 말을 듣고 누구를 마중 나와요? 승상을 마중 나와. 맞아. 영중에 들어가 진영, 군대 진영에 들어가 국가사가 가히 없음을 아랜다. 끝이 없음을 아랜다. 조금 절망적인 상황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아래건을 승상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자, 내 이리 옴은 폐제를 회복하고자 하여. 여기서 폐제 우리 금방 읽었으니까 폐제는 누굴 말해요? 태자가 황제가 되었죠. 그 황제를 말할 거예요. 폐제를 회복하고자 하여 남방각진을 돌아 운남으로 돌아왔다. 그러면 이 말은 누가 하는 말이에요? 바로 승상. 그럼 여기서 승상은 누가 될 거예요? 바로 장경이 되겠죠. 인물 파악이 가장 중요해요. 자, 해복고자 하여 남방각진을 돌아와 운남으로 돌아왔으니 그대도 아무날 배를 출발하여 운남절도사 신사덕과 합세하라 라고 했으니까 지금 장경이 신분이 높은 승상의 입장에서 누구에게? 백이해에게 명령하는 장면이네요. 그러면 무엇을 명령하는 거예요? 자, 폐제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죠? 어떤 계략에 대해서 말하고 그에 따르도록 명령하고 있는 거죠. 하시니 백이에 허락하거늘 승상이 말하기를 이리 하라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고 떠나려 하니 백이해가 말하기를 승상이 이제 어디로 행하시나이까? 그랬더니 답하기를 나는 황토에 들어가
폐제를 배웠고 나를 기다려 떠나려 한다 라고 했어. 그럼 이 부분이 A잖아요. 그러면 A 부분에 대해서 바로 풀어봅니다. A의 계획은 B, B의 그러니까 A, B, C를 다 읽어봐야 하네요. 그러면 A, B, C 다 읽어보고 문제를 푸는데, 그러면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A의 내용을 혹시 잊을 수 있으니 간단하게 메모를 하고 내려갑시다. 자, 여러분이 실제로 모의고사를 풀 때 이렇게 하란 얘기예요. 그럼 이 장면은 뭐예요? 승상이 부하에게 폐제를 회복시킬 전략을 말하고 어떻게 하라 라고 명령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백이애가 말하기를 육로로 가시면 길이 험악하오니 수로로 가시게 하옵소서 하고 사공에 분부하여 빠른 배를 배 선착장에 대라 하고 승상을 모시고 선창에 나아가니 동남풍이 일어나거를 백이애가 말하기를 승상의 충성을 하늘이 아르셔서 때없는 동남풍이 부으니 폐제를 쉽게 뵐 것 같습니다 라고 했어. 그러니 이 백이애는 승상을 존경하는 인물이네요. 그러면서 쉽게 닿을 거예요. 이 동풍을 보니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하직하고 돌아와 각처 배들을 단단하게 경계하더라. 누가요? 백이애가요. 그리고 나서 승상이 배를 타고 3일 만에 황토에 득달했어. 3일 만에 황토에 득달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정기적 요소인가요? 아니에요. 자연이 도왔다고 그랬어요. 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동남풍이 불어서 쉽게 도착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3일 만에 득달하니 사공이 여쭈오되 수로 4,000리를 3일 만에 득달하오니 빠르게 도착했으니 가장 기이한 일입니다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승상이 속으로 기뻐 사공을 보내고 폐제의 유배된 곳에 들어가니 가시로 성을 쌓고 있는지라. 그러니까 집 주변에 가시로 둘러놨다는 얘기죠. 집 주변을. 자, 승상이 관을 벗고 사리문 밖에 관을 벗었다는 얘기는 입고 있는 옷을 벗은 거죠. 왜냐하면 이 폐제는 유배지에서 그죠, 이 복장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해를 갖추는 거죠. 자, 통곡했어요. 사리문 밖에서. 폐제 들으시고 크게 놀라 신하를 보내어 물으시되 전승상 장경이 문 밖에 대령하였나이다 했더니 폐제 내달아 뛰어나와 승상을 붙들고 통곡하시니 승상이 위로하며 말하기를 폐하 이렇듯 하시면 다 신의 재오니 무슨 면목으로 배우리까마는 죄를 부릅쓰고 명령을 기다리오니 폐하는 옥루를 고두서서 옥루는 임금이 흘리는 눈물이에요. 폐제 울음을 그치고 승상의 손을 잡고 위로하면서 말하기를 여기 지금 B 부분입니다. 자, 일단 B 부분은 승상이 폐제를 찾아온 장면이었어요. 내 덕이 밟지 못하여 그대를 기양 보내고 이 욕을 당하니 이 힘듦을 당하니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리요. 경은 안심하라. 서로를 위로하고 있네요. 하시고 처소에 들어가 건성이 모반하던 말씀을 이르며 누가요? 그랬더니 건성이 후군 급함을 보고 유성장 환원과 적군이겠죠. 도통죽 배웅으로 하여금 뒤를 막으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닫더니 도망가더니 선봉장 양철은 아군이죠. 군사를 재촉하여 쫓아가며 후군을 치니 한원 등이 선봉을 막았다. 그러니까 적군이겠죠. 양철이 달려들어 한원을 베고 우선봉 신담은 배웅을 베고 급히 쳐들어가니 건성군이 힘이 다하여 중서랑 추원에게 명하여 옥새를 봉하여 드린다. 그러니까 옥새는 황제가 갖고 있는 임금의 징표죠. 그러니까 항복했단 얘기예요. 드리건을 양철이 마상에서 칼끝에 받아들고 크게 외치면서 말하기를 반적은 황제를 배반한 역적이란 얘기죠. 역적 건성은 하늘로 오르며 땅으로 들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너는 갈 곳이 없다. 하늘로도 땅으로도 갈 곳이 없다. 어디로 가리요? 라고 했어요. 하며 칼을 베어들고 달려들거늘 승상이 급히 달려들어. 여기서 승상은 장경을 말하겠죠. 건성의 죄는 죽음직하나 선제의 혈육이라. 죄는 죽어 마땅하나 죽이는 게 마땅하나 선제 황제의 혈육 아들이기 때문에 양원수는 진정하라 죽이지 마라 하시니 양철이 건성의 용포는 뭐예요? 임금이 입는 옷과 금관 머리에 쓰는 그 모자를 벗기고 건성을 따르던 신하들을 다 결박하여 묶고 앞에 세운 다음에 폐제를 모시고 이날 환궁하사 궁으로 들어가사 승전고를 울리며 승리의 북을 울리며 황극전에 나와 앉으시니 제장 군조리 그러니까 군대 의 모든 병사들이겠죠. 만세를 부르며 영모에 가담한 신하들을 차례로 항복받아 법에 따라 사형에 처하고 비군을 잡아내어 능지처참하고 역적들인 거죠. 건성의 황비를 백파 강가에 내치니 건성이 남루한 옷차림으로 천수산에 들어가 줄여 주었다. 굶어 죽었다. 승상이 폐제를 받들어 조정에 나아가 다시 천자 사직을 받으신 후에 그러니까 황제로서의 식을 갖추었다는 얘기죠. 천하가 태평하더라. 자, 이적에는 이 즈음에 이때에 폐제 섬기던 신하들이 산중에 숨어 있었는데 기별을 듣고 소식을 듣고 모두 들어와 천자를 섬기더라. 자, 여기까지 우리가 가 부분에 대해서 읽었죠. 가 부분은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지금 막상막하는 아니었네요. 장경의 입장, 즉 아군이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었어요. 그 전투 장면을 보여주는 거였죠. 이에 대한 문제. 2번 문제 풀어봅시다. 가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었는데요. 사건의 빠른 진행을 통해 장면의 긴박감. 사건이 빨리 진행되죠. 왜? 지금 전쟁 상황이니까. 뭐라고 빨리 진행이 되었나요? 백호기를 들고 가고 청룡기를 들고 가고 새 진영이 만나서 이렇게 대진을 하는데 20여합을 해도 결판이 안 나고 끝내는 아군이 이기고 건성이 항복하는 장면까지 아주 빠르게 진행되었으니까 맞는 말이고요. 2번 전기적 요소가 없었어요. 이 소설은 인물의 성격 변화가 없었고요. 공간적 배경의 묘사가 없었고 주로 이 전쟁의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현재와 과거 교차는 고전소설에서 아예 없습니다. 자, 문제가 어렵지 않죠. 그러면서 밑에 부분만 읽으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밑에 부분 C 부분만 읽어보시면 돼요. 승상이 남북방 군사를 위로하여 보낸 후에 천자께서 큰 연회를 벌여 잔치하시죠. 잔치를 할 분위기예요. 여기서 상은 황제를 말하죠. 친히 잔을 들어 승상께 전하시고 명령하여 말하기를 짐이 자신을 낮춰 부르는 거죠. 신하들을
높여 부르는 말이고요. 더불어 오늘날 즐김은 다 승상의 덕이라 어찌 그 은혜를 모르리요 하시고 이날 장경을 연왕으로 봉했어요. 원래 연왕의 자리는 황제의 형의 자리였는데 승상에게 내어준 거네요. 곧 유지를 내리우시니, 유지를 내린다는 것은 문서를 발행했다는 얘기죠. 승상이 사은하고 감사를 표하고 돌아오니 영국은 이제 영국의 왕이 됐잖아요. 누가? 이 승상이. 그래서 이 연나라에 있는 백성들이, 신하들이 잇따라 위의를 차려왔는지라. 여기서 위의는 예의를 갖추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우리 A, B, C 장면 모두 읽었는데, 자, 장면 C는 이제 모든 게 잘 풀린 이야기였어요. 자, 그러면 A의 계획은 1번 봅시다. A의 계획이 뭐였어요? 장승상이 폐제를 회복하고자 하는 계획이었죠. B의 대화 내용, B의 대화 내용은 장승상이 폐제를 찾아가서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눈 장면이죠. 그 계획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B의 내용에 포함되는 거 맞는 말이네요. 2번, B의 폐제는 A의 대화를 이미 알고 있지 않았죠. 그죠? 올 줄 몰랐죠. 그 다음에 3번, B의 인물관계, 군신관계죠. C에서 적극적으로 역전된다. 말이 안 되죠. 군신관계는 유지되는 거고요. C는 A를 추진할 수 있는 직접적 계기가 아니고 A에서 B, C로 사건이 전개되는 거니까 말이 안 되네요. 그 다음 B의 대화에 담긴 거짓은 거짓이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장경전의 내용 공부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석화룡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